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시사하면서 정말 막차 효과로 인해서 9월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월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정부의 DSR 시행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시면서 이 어려움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시작으로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주셔도 괜찮아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김규현 이사님께서 지금 참 답답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동산 알짜 팁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이사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보유세라는 게 있고 거래세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용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그런 팁을 제가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팁들 어떤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자, 부동산과 세금,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회 자체가 주입식으로 너무 많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가?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Y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은 절대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금은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복지라든가 국민 생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걷는 조세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금이죠. 자, 대표적으로 주체에 따라서 세금 걷는 주체에 따라서 나라에서 걷느냐 아니면 지방 단체에서 걷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세금 걷는 방법에 따라서도 직접적으로 걷냐. 즉 이거 뭐냐면 내가 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데 내가 직접 내는 거냐 아니면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 해당되는 건데 혹시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아세요? 정확히 좀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은 내는데 헛갈려 한단 말이에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가치가 생겼을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 프랑스에서 18세기 그때 이제 만들어진 세금인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나라에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빵을 샀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빵을 샀는데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건가요? 판매자가 신고를 해요. 판매자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대신 소비자가 돈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와 판매자가 나눠지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일일이 세금 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간접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금의 원인에 따라서 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냐 그 부분이 소득세죠.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비세는 지금 얘기했듯이 소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일종의 소비세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인 뭐 주류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개별 소비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금의 비율, 이게 정비례냐 또는 더 세금이 많아지냐에 따라서 비례세냐 누진세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역진세도 있어요. 근데 별로 없죠. 이런 거는 세금이 점점 적어지는 거. 예를 들면 누진세가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전기세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구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 다 세금이 많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진세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진세는 뭐가 있나요? 역진세는 사실은 이제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는 나라에서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드물죠. 네, 그렇게 역진세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네. 아주 바람직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세금에는. 자, 그러면은 소비세일까요? 소득세일까요? 대부분. 소득세. 그렇죠. 소비세도 있긴 하죠. 부가가치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소득세에 해당된다. 내가 소득을 얻었을 때, 내가 많아졌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양도소득세는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집을 팔았어요. 또는 상가를 팔았을 때 그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한 그런 소득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17년 8월 3일 이때 이제 대책이 한번 나왔죠. 이때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 그 이후에 이제 취득했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6에서 38%로 이제 우리가 정해졌죠. 양도세 중과세는요. 쉽게 얘기해서 양도세에 더하기 10%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세 더하기 10%. 즉 6에서 38%에서 10%를 더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투기 조정 지역 이상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양도세 중과세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가 세금을 더해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취득세는 부동산을 얻었을 때 그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이 이제 1.1%죠.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은 4.6% 정도로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왜 취득세가 적어질까요? 아무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배려를 한 거고 상가나 오피스텔은 정말 약간 수익을 위한 투자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쉬워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죠. 재산세 언제 내죠? 7월, 9월 달에 이제 내는 그 부동산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내는 구간이 이제 25%의 비율로 많이 내거든요. 0.25%.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알면 좋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그 이제 누진세에 해당되는 거죠.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국세로 부과하는 제도인데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 그리고 공시지가 9억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시가. 2주택,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재산세는 보유세죠, 보유세. 내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그런 세금인데 이 구간에서 보통 우리가 어느 구간을 제일 많이 낼까요? 1억 5천 맞습니다. 요 구간이 가장 많아요. 네. 사실은 대부분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재산세율이 0.25%고요. 이때 중요한 핵심은 과세 표준이에요. 즉 기준시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고 기준시가. 예를 들면 아파트가 뭐 1억 원짜리가 드물긴 하지만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60%가 기준시가니까 6천만 원 정도 그때 재산세가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보통 이제 시가로 1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0.1%의 세율이 적용돼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1억이 넘어서 1억 5천만이 넘고 3억 원 이하다. 그럼 0.25%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일까요? 기준 시가가 이제 시세가 1억 원에 해당되니까 0.1%면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것도 역시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준시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시가가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 즉 시가로 따지면 이제 18억 원 정도의 이제 구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14억 원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60%에 해당되니까요. 네.
자, 요게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0.5%, 0.5%, 0.75%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이제 맞춰갖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구간을 한번 볼게요. 3억 원 이하는 뭐냐면 기준 시가가 즉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이 넘었을 때, 9억 원이 넘었을 때 한 만약에 18억 원이라고 치면 1억 원 정도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억 원에 0.5%면은 한 50만 원 정도죠.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14억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1억 원 정도 역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0.5%, 즉 여기는 이제 저거네요. 다주택자는 0.6%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세금 같은 게 부동산 세금이 이제 뭔지 전에 세금의 어떤 그런 기준 부과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Y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내가 내는 세금이 취득할 때는 얼마인지 또는 보유할 때는 얼마인지 거래할 때는 얼마인지를 꼼꼼히 살펴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알뜰 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자할 때 세금도 내야 되고 한데 소액으로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기현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규제 속에서 소액 투자처 옥석을 가리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이사님 어떤 방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앵커님이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지금 너무나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마치 안개 속의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헛갈리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대기 수요 분들도 과연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과연 지금 아파트가 꼭지점인가? 아니면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혼자 자문자답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우문우답이 돼버리죠. 자칫하다가는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내 자산에 맞게 그리고 내 지역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그런 옥석을 가리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드시 미리 선착순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미리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서 이런 알짜 팁 모두 챙겨가시고요. 오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한 지역을 또 엄선해 오셨다고 해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6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8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그 좋다는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액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해온 매물이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자, 역삼동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실이 없고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요가 풍부한 대신 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매물이 이제 투룸이에요. 역삼동에 있는 투룸인데, 자, 이 건물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강남역이 이쪽이죠. 그리고 역삼역이 여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테헤란로예요. 테헤란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이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강남대로가 있죠. 그 중간에 건물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철로 따지면 또 주변에 분당선이 바로 있고 한티역이 있고 도곡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매봉역이 있고 또 양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하철로 삥 둘러싸여져 있죠. 옛날에 그 한양도성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온고지신 시리즈에서 강남이 뜬 이유 중에 그 직장 수요와 더불어서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주변에 언주초등학교가 있고 건물 주변으로 역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중학교, 진선여고 등의 그런
뭐 학군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학군이 이제 대치에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대치역 쪽에 대치동 쪽에 학원가가 있죠. 이쪽에 이제 학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쪽에는 서울 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노라는 그런 학교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다. 그 한복판에 바로 이 매물이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개발 호재로 넘어가면요. 개발 호재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자, 71만 평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삼성역 주변이죠. 그래서 그 봉은사로와 이제 삼성역 그 주변을 영동대로 지하화해서 여기가 이제 GTX가 들어서면서 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인구만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인구만 해도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대형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센트럴파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예정이고요. 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지하 3층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고 지하 3층에서 6층까지 통합 역사, 즉 GTX가 이쪽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도심 공항 터미널까지 다 완벽하게 이제 구비가 돼 있는 곳이고 지하 1층에는 시민 편의 공간이 있고요. 특히 이제 GTX가 삼성역을 6개 노선이 다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동탄까지, B 노선은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C 노선은 저쪽 양주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 삼성역을 주변으로 해서. 자, 그 부분이 굉장한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약간 원래 18년서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면은 큰일 나거든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개발 호재가 터질수록 여기가 마치 시한폭탄의 그런 효과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게 이제 마이스가 사실 G의 느낌인데 G는 아니에요. 약자예요. 그래서 미팅과 그리고 컨벤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터내셔널 한 부분이 총 모아져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 외국인들이 몰려왔고 미팅도 하고 복합 업무지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도 한 100만 평 정도가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삼성서부터 이제 잠실까지 쭉 이어지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한강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역을 중심으로 강남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외에도 한전 부지가 이제 24,000평이죠. 이쪽 한전이 이제 그 현대차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5층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호재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들 수가 있죠. 38층 규모로 A동, B동이 나눠져서 여기도 이제 복합단지로 복합시설로 만들어진다. 여기가 벌써 4개예요. 제가 말한 거 4개 외에도 구글센터라든가 의료특화지구라든가 차병원 사거리라든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또 이 부분, 저 서초 롯데타운까지 이제 들 수가 있죠. 여기 또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공원 17만 평 규모까지 이어지면 마치 종로의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건물을 둘러싸면서 이렇게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나 이제 건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발 호재만 계속 제가 지금 함구무언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6층이에요. 6층으로 만들어지고 아래는 이제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안쪽에는 또 화이트 톤으로 해서 예쁘게 규모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가 이제 투룸이다 보니까 개방감과 가시감을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3층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총 이제 5개의 세대가 층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에서 2세대는 전부 다 분리형 원룸이고요. 3에서 5호는 전부 다 투룸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골라 먹는 기호에 따라서 재미도 느껴질 수 있다, 쏠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이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가 전부 다 풀옵션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이제 내장재라든가 마감재가 브랜드예요. 즉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즈넉하면서도 약간 그 호화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즉 딱 보면 아, 강남이구나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장재와 마감재도 역시 강남 스타일답게 강남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뭐 임차인 수요라든가 또는 시세 차익 같은 걸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주방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여기도 이제 전기 쿡탑이라든가 인덕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로서부터 이제 안전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냉장고, 세탁기가 들어설 예정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남대로 테헤란호 도보로 이용하다. 특히 이제 대로변 접근성이 우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특히 투룸이 좀 적죠. 차별화된 신축주택인데 중요한 것은 전용이 한 8평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필로티 주차장에다가 필로티 주차장인데 또 주차시설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 뭐 GTX라든가 한전부지라든가 또는 르네상스 부지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호재가 이제 널브러진 곳이다, 즐비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영동대로 지역 개발 호재들이 풍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수요를 가지고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이죠. 강남구 역삼동, 이곳의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 이 주변이 투룸의 비슷한 조건에서 거의 다 이제 4억이 넘어서는 곳이 많은데 사자마자 사실은 이게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가격이 3억 5,700이에요. 투룸인데 3억 5,700, 전용 면적이 8평인데 3억 5,700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로 따지면 이제 3억 1,800, 그래서 실투자금이 3,900만 원이다. 자, 굉장히 소액 투자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로 소액 투자의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월세로 따지면 2천에 120 정도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 즉 전세 시에는 3,900만 원, 월세 시에는 8,7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 금액이 12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든가 시세 차익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매물이다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투자 시 유의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그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풍스럽다, 주변이 굉장히 호화스러운 강남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평면도를 보시면서 과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형 원룸인지 아니면 투룸의 그 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마감재라든가 내장재도 오시면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